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지녔던 충신이자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역적으로 기록된 인물이 누구였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한때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깊은 신임을 받았던 명장이자 북방의 굳건한 방패였던 영웅이 대체 어쩌다 임금을 참칭하며 스스로 칼을 들게 되었을까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 찍히기까지 그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의 충심이 어떻게 좌절되고 변질되어 갔는지 그 비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이징옥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역적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가 개인에게 들이운 비극적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이징옥은 무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무예에 출중하고 지략이 뛰어난 인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조선의 전성기와 맞닿아 있었죠. 특히 세종대왕은 북방 영토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이를 실행할 적임자로 이징옥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넘어 여진족과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불안했던 북방 국경은 세종의 오랜 수건이었고 이징옥은 그 수건을 풀어줄 믿음직한 장수였던 겁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용병술과 과감한 돌파력으로 여진족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누비며 그의 지휘 아래 조선군은 늘 승리를 쟁취했죠. 세종대왕은 이징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여러 관직을 내렸고 이징옥은 변방의 수많은 전투에서 늘 선봉에 서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북방의 영웅, 조선의 방패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드넓은 만주 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며 적진을 휩쓰는 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희망이었고 조정에는 자랑스러운 자산이었습니다. 문종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으니 그야말로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명장 중 한 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와 안정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문종마저 병약한 몸으로 재위 기간을 채 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왕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조정은 혼란의 기운에 휩싸입니다. 이때부터 왕실의 종친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서서히 그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어린 조카를 돕는 충성스러운 숙부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조정의 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수양대군의 존재는 마치 먹구름처럼 궁궐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차 권력의 굶주린 세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불안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징옥 장군은 북방에서 굳건히 국경을 지키며 이러한 권력 투쟁이 그림자를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중앙정치의 미묘한 변화는 그에게도 언젠가 큰 파장을 일으킬 불씨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북방에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죠. 하지만 멀리 한양에서는 권력을 향한 탐욕스러운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둘러싼 대신들의 충성심과 수양대군의 은밀한 야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조선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징옥 장군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자신의 충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이제 그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겪게 될 좌절과 분노, 그리고 반란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폭풍전야 같던 조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 북방에서 국경을 지키던 이징옥 장군에게도 그 미묘한 정세 변화의 파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고요함 속에 잠겨있던 한양의 정세는 결국 거대한 경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의 노력은 무색하게도 권력의 칼날이 무섭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겨울의 한복판에서 수양대군은 마침내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단종의 숙부이자 은밀히 왕위를 탐하던 그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대신들을 무력으로 제거하며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했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한양도성을 휩쓸었고 조정은 며칠 만에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의 계유정난이라 불리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평안도 변방의 차가운 성체, 그곳에서 국경을 수호하던 이징옥 장군의 귀에도 이 충격적인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북방을 개척했던 명장이자 문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당대의 충신이었죠. 그러나 수양대군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찬탈하면서 이징옥 장군의 입지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충성심은 오직 선왕들과 어린 단종에게만 향해 있었기에 새롭게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과는 결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이징옥은 평안도 도절제사라는 직책으로 좌천되고 맙니다. 북방의 요충지를 지키는 중요한 자리임에는 틀림없었지만 한때 병조판서의 중책을 맡았던 그에게는 명백한 좌천이자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밀려난 그는 자신이 오랜 세월 쌓아온 공로와 한결같은 충심이 무시당하는 것에 깊은 억울함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넓은 장막 안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변방의 차가운 바람소리만큼이나 스산한 마음으로 고뇌했을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정당한 충의가 짓밟히는 거대한 불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징옥 장군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낸 것도 모자라 기어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위에서 물러난 어린 단종은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되었고 그를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던 성사문, 박팽년 등 충성스러운 사육신들은 참혹한 고문 끝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참담한 소식들이 평안도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을 때 이징옥 장군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듯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모시던 왕이 폐위되고 함께 나라를 지키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격렬한 분노와 함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뒤흔들리고 오랜 세월 지켜온 충의의 가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이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의 복잡하고 비통한 심경을 아는 듯 어두운 밤늦게 그의 막사를 찾아오는 동료 장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수양대군의 부당한 권력 찬탈과 이징옥 장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죠. 장군님,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의 진정한 충의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찌 이 사악한 무리들의 횡포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절규와도 같은 목소리는 이징옥 장군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반란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을 겁니다. 어린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충심, 그리고 수양대군이 저지른 일련의 사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이징옥 장군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거대한 반란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장이 아닌 시대의 경랑에 정면으로 맞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 인간으로서 역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결심은 과연 조선의 역사에 어떤 비극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단종을 폐위한 그 잔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징옥 장군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충의와 공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깊은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북방을 수호하며 여진족의 위협에서 백성을 지켜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중앙조정으로부터 역적의 무리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징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왕조의 부당함에 맞서 칼을 드는 것이었죠. 1455년 그는 함길도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며 자신의 분노와 결의를 천하에 알렸습니다. 오랫동안 북방에서 쌓아온 그의 명성과 휘하, 장수들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그의 세력을 키웠고요. 그는 함길도의 거점들을 장악하며 한때 자신을 총애했던 세종대왕의 꿈이었던 북방의 안정과는 전혀 다른 거친 폭풍우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징옥은 스스로 대명국의 왕임을 선포하며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꿈꾸게 되죠. 이는 단순한 반란을 넘어 당시 조선의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대명국은 이름에서부터 명나라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는 당시 명나라에 사대하던 조선의 외교적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파격적인 행보였죠. 왕을 참칭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때 충신이었던 장수가 시대의 경랑 속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봉기는 빠르게 확산되는 듯 보였습니다. 북방의 민심은 수양대군의 집권에 대한 불안감과 이징옥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야심찬 행보는 곧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가장 믿었던 이들의 배신이었죠. 이징옥의 휘하 장수였던 이행검, 이숙정, 허종 등이 그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징옥의 급진적인 행보에 부담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중앙조정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어느 날 밤, 이행검 등은 은밀히 이징옥을 급습합니다. 왕을 자처하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그의 목에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칼날이 겨눠지는 순간이었죠. 그날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징옥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동지들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 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결국 그는 이행검 등의 손에 붙잡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을 참칭하고 대명국을 세우려던 그의 원대한 꿈은 채 꽃피우지도 못한 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징옥의 난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충신에서 역적으로 다시 왕을 참칭한 반역자로 불리게 된 그의 삶은 한편의 비극적인 서사시처럼 조선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사건은 조선 왕실, 특히 세조의 왕권 강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북방 지역의 통치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징옥의 난은 역사의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한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택한 역적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모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진실과 인간적인 고뇌를 발견하게 되는 법이죠. 그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충의와 권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징옥의 난이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진 뒤 조선 사회는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비록 그의 반란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세조의 왕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마치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중앙 집권 체제는 이 사건을 통해 흔들림 없이 확립되었답니다. 변방 지역의 군사력은 중앙조정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는 이후 조선 왕조의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한 인물의 비극적인 도전이 결과적으로는 왕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으니 참으로 역사에 알 수 없는 흐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한 자들의 시선으로 기록되기 마련이죠. 이징옥은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충직한 장수에서
한순간에 왕을 참칭하며 반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국가를 어지럽힌 역적이라는 냉혹한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요. 북방개척에 세운 그의 빛나는 공훈과 용맹함은 세월 속에 퇴색하고 오직 대명국이라는 허망한 꿈을 좇아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위험한 인물로만 후대에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가 처음 칼을 들었을 때 품었던 대의명분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국 패배했기에 그의 진심 어린 고뇌나 시대적 배경은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기 어려웠을 테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징옥을 단순히 권력에 눈이 멀어 무모한 반란을 일으킨 역적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헤아릴 수 없는 좌절과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북방을 호령하던 명장이 하루아침에 변방의 한직으로 밀려나고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왕조가 피바람 부는 권력 다툼 속에서 뒤바뀌는 모습을 보며 그가 느꼈을 배신감과 사무치는 울분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무너져가는 옛 왕실의 질서를 지키려 했던 혹은 새로운 혼란 속에서 더 나은 시대를 꿈꾸었던 또 다른 의미의 충신이자 이상주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대명국을 선포하며 스스로 왕을 칭했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왕권에 대한 야망을 넘어 당시 불안정했던 북방의 민심과 군사력을 하나로 규합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절박한 시도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원대한 이상은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었고 결국 가장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이라는 가혹하고 아픈 방식으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죠. 한때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전장을 누비던 이들의 칼날이 자신을 향했을 때 이징옥 장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색깔이었을지 그 비통한 심경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이징옥의 난은 단순한 역사적 반란 사건을 넘어 조선 초기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충이라는 가치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역설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강성한 왕권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충성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일깨워주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냉정하고 복잡한 속성과 인간 본연의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동시에 마주하며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징옥이라는 인물의 삶과 그의 난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어리석은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지키려 했던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만 비운의 영웅이었을까요?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명확하고 단 하나의 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깊은 숙고의 기회를 던지곤 합니다. 이징옥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런 복합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살아있는 역사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의와 배신, 그리고 거대한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장면들이고요. 이징옥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과연 어떤 가치를 소중히 지키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과연 이징옥은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한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을 택한 역적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